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옷장은 비어 있었고 화장대 위 반지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8년을 함께했던 여자가 한마디 말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준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한 남자의 성공과 배신, 그리고 너무 늦은 후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8년의 사랑 하루의 이별. 하연은 26의 나이에 모든 것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가질 수 있는 여자였죠. 그녀의 아버지는 중견 제약회사의 대표였고 어머니는 유명 갤러리를 운영하는 문학의 인사였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한 하연에게는 대기업 임원 자리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연은 그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전 제가 선택한 사람과 살고 싶어요. 부모님 앞에서 당당히 말했던 그날 하연이 손을 잡고 온 남자는 준석이었습니다. 29에 그는 변변한 직장도 없이 작은 원룸에서 독립게임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청바지에 해진 운동화, 머리는 한참 자란 채 질끈 묶여 있었죠. 하연의 아버지는 격분했습니다. 그 백수 같은 놈이 내 딸을 어떻게 책임진다는 거야? 아빠, 준석 오빠는 백수가 아니에요. 그는 꿈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꿈을 믿어요. 하연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준석을 처음 만난 게임 개발자 모임에서의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게임 기획안을 발표하는 그의 눈은 별처럼 빛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열정에 하연은 단번에 매료되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살겠어요. 준석 오빠와 함께요. 결국 하연은 부모님의 지원을 모두 거절하고 준석의 좁은 원룸으로 들어갔습니다. 12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그들의 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첫 1년은 꿈 같았습니다. 하연은 낮에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밤에는 준석의 게임 개발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그래픽 디자인을 독학하며 게임 캐릭터를 그렸고 스토리 구성에도 참여했습니다. 돈은 늘 부족했지만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하연아, 미안해. 네가 이렇게 고생할 줄은. 라면을 끓이며 준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연은 활짝 웃으며 그의 뺨에 키스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우리 게임이 완성되면 틀림없이 대박 날 거야. 그 순간의 준석 눈빛을 하연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와 미안함과 사랑이 뒤섞인 그 눈빛을. 2년차 드디어 그들의 첫 게임별의 정원이 출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미미했습니다. 다운로드 수는 고작 1000건을 넘지 못했고 수익은 월세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준석아, 괜찮아. 다음 게임은 더 잘할 수 있어. 좌절하는 준석을 하연은 밤새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2곳으로 늘렸습니다. 하루 14시간씩 일하며 그의 다음 프로젝트 자금을 모았습니다. 3년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유명 게임 스트리머가 우연히 별의 정원을 플레이했고 그 감동적인 스토리와 독특한 시스템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다운로드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한 달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습니다. 하연아, 우리가 해냈어. 준석은 하연을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그들은 좁은 원룸에서 춤을 추며 울고 웃었습니다. 그날 밤 준석은 하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결혼하자. 네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평생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하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너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그들은 작은 구청 혼인신고로 결혼했습니다. 하객도 없었고 화려한 예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은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빛났습니다. 결혼 후 2년 준석의 게임 스튜디오 블루스카이는 업계의 주목을 받는 신흥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직원 수는 5명에서 50명으로 늘었고 두 번째 게임 달빛 전설은 국제게임 어워드에서 최우수 인디게임상을 수상했습니다. 준석은 이제 더 이상 백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은 CEO였고 게임 업계에 떠오르는 별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왔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먼저 저녁 먹어. 메시지는 점점 짧아졌고 통화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하연은 이해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그의 책임도 무거워졌다는 것을. 투자자들과의 미팅, 직원 관리, 새 프로젝트 기획. 그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괜찮아. 이 시기만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야. 하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길어졌고 더 깊어졌습니다. 결혼 5년 차 하연은 준석의 비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대표님께서 오늘 결혼기념일 저녁 약속을 취소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중요한 투자자 미팅이 잡혔거든요. 하연은 이미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새 드레스도 준비했습니다. 5년 만에 제대로 된 기념일을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하연은 혼자 집에서 케이크에 초를 끄고 혼자 와인을 마셨습니다. 준석이 집에 돌아온 것은 새벽 2시였습니다.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렸고 하연을 보자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미안해, 하연아. 정말 미안해. 다음에 보상할게.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6년 차 하연은 우연히 준석의 휴대폰에서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새벽 3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침대 위에서 빛나는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빠, 오늘 미팅 너무 재미있었어요. 다음에는 더 좋은 아이디어 준비할게요. 발신자는 서연이었습니다. 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회사의 신입 기획자로 25의 밝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하연은 한 번 회식 자리에서 그녀를 본 적이 있었죠. 별거 아니야. 그냥 직원일 뿐이야. 하연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로 하연은 의도치 않게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 통화하며 웃는 준석의 목소리. 아니야, 괜찮아. 지금 통화해도 돼. 응, 그 아이디어 정말 좋은데? 주말에도 계속되는 긴급회의. 미안해, 하연아. 서연 팀장이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도와줘야 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차 안에서 발견한 여자 향수 냄새. 하연은 그것이 자신의 향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달콤하고 더 젊은 향기였습니다. 준석아. 어느 날 밤 하연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우리 괜찮은 거야? 준석은 서류를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래? 요즘 우리가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 하연아, 나 지금 진짜 바빠. 회사가 상장 준비 중이라는 거 알잖아. 이 시기만 지나면. 그 이 시기가 언제 끝나는 건데?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석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이래?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잖아. 네가 그렇게 나를 믿고 지지해줬던 거 벌써 잊은 거야? 그 말에 하연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녀는 그를 믿었고 지지했고 오늘의 그를 만든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는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좁은 원룸에서 꿈을 이야기하던 그 눈빛 맑던 남자는 이제 이곳에 없다는 것을. 결혼 7년 차 하연은 더 이상 준석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연은 오랜만에 붓을 들었습니다. 결혼 전 그녀는 화가를 꿈꿨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석을 만나고 그의 꿈을 지원하느라 자신의 꿈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죠. 이제 그 서랍을 다시 열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연은 집 근처 작은 화실을 등록했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수업을 들었습니다. 준석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늦게 돌아왔고 하연이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준석아, 나 오늘 그림 수업 갔다 왔어. 한 번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준석은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래. 좋네. 그의 눈은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죠. 하연은 그의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 먼저 자볼게. 하연은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슬픔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우리가 이렇게 된 게. 결혼 7년 반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하연은 준석의 회사 창립 7주년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서가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 부탁했습니다. 사모님 대표님께서 꼭 참석해달라고 하셨어요. 투자자들과 언론도 많이 오는 중요한 자리거든요. 하연은 결국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오랜만에 화장을 정성껏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아름다운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나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걸까? 파티장은 화려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샴페인 잔이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하연은 구석에 서서 조용히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연 씨 오랜만이네요. 회사 부사장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준석 대표님 정말 대단하시죠?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들다니. 부인분도 자랑스러우시겠어요. 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쓸쓸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 무대 위로 준석이 올라갔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는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맞춤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원룸에서 해진 티셔츠를 입고 있던 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석의 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했고 앞으로의 비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저를 믿고 지지해준 많은 분들 덕분입니다. 특히 우리 팀원들, 투자자 여러분. 하연은 그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석은 무대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드릴 분이 있습니다. 서연 기획이사님, 무대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젊은 여자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준석 옆에 서자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서연 이사는 우리 회사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고 그녀의 탁월한 기획력과 열정이 없었다면 오늘의 블루스카이는 없었을 겁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연은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준석과 서연이 교환하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연이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좁은 원룸에서 게임 기획을 하며 교환했던 그 눈빛. 꿈을 향한 열정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 가득한 눈빛. 그 순간 하연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준석은 서연에게서 과거의 하연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믿어주고 열정적으로 지지해주는 여자. 하지만 정작 진짜 하연은 그의 곁에서 투명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연은 조용히 파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준석조차도. 택시 안에서 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이미 죽었어. 이제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그날 밤 하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혼 8년 차 하연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로 했습니다. 드라마틱한 이별 통보도 눈물의 대화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삶에서 스르르 빠져나가고 싶었습니다. 마치 그가 자신의 마음에서 스르르 빠져나갔던 것처럼. 첫 번째 단계는 경제적 독립이었습니다. 하연은 결혼 후 회사의 일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초기 투자자로서 블루스카이의 지분 15%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변호사를 선임했고 자신의 지분을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사모님, 이 지분의 가치는 현재 약 50억 원 정도입니다. 정말 매각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하연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진행해주세요. 단 준석 씨에게는 최종 서류 단계에서만 알려주세요. 두 번째 단계는 새로운 삶의 준비였습니다. 하연은 제주도에 작은 스튜디오를 임대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2층 건물이었고 1층은 작은 갤러리로 2층은 작업실 겸 거주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1년간 그린 그림들을 조심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준석은 그 그림들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하연의 방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지만 그는 한 번도 그 방문을 열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세 번째 단계는 감정적 정리였습니다. 하연은 8년간의 추억을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찍은 사진, 첫 게임 출시일의 축하 케이크, 구청에서 찍은 결혼 사진.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그래, 우리에게도 좋은 시간이 있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연은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작은 상자에 담아 준석의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준석에게 우리의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미안하고 고맙고 그리고 안녕. 당신이 꿈을 이루는 것을 보는 건 행복했어. 이제는 나도 내 꿈을 찾아 떠날게. 부디 행복하길. 진심으로. 하연. 드디어 D-데이. 하연은 준석이 3일간의 해외 출장을 떠난 날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중국 투자자들과의 미팅이 있었고 서연도 동행했습니다. 여보, 3일 뒤에 볼게. 중요한 미팅이라 정신없을 것 같아. 공항으로 떠나는 준석에게 하연은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응, 조심해서 다녀와.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준석이 떠난 후 하연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삿짐 센터를 부르지 않고 혼자서 조금씩 짐을 옮겼습니다. 옷, 책, 그림 도구들. 8년을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물건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것은 준석의 취향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연은 그저 그 안에서 살았을 뿐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 저녁 하연은 텅 빈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의 큰 소파, 준석이 주말마다 누워서 게임을 하던 곳, 주방의 아일랜드 식탁, 하연이 혼자 저녁을 먹던 곳, 안방의 킹사이즈 침대, 점점 더 멀어져 가던 두 사람이 각자의 끝에서 잠들던 곳. 안녕, 우리의 집. 하연은 결혼 반지를 화장대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 옆에 편지 봉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하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석과의 모든 채팅 기록, 사진, 연락처를 천천히 삭제했습니다. 8년의 기록이 한 번의 터치로 사라졌습니다. 번호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어딘가에 준석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가슴속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자유야. 작게 중얼거린 그 순간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3일 후 중국 출장에서 돌아온 준석은 평소와 다름없이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하연아, 다녀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요즘 하연은 말이 없었고 그의 귓가에 별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준석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거실 소파에 하연이 앉아 책을 읽거나 TV를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방도 어두웠고 안방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하연아, 준석은 침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깜깜한 어둠만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불을 켜자 정돈된 침대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친구 집에라도 간 건가? 준석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통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준석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연이 자신의 전화를 차단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연아, 어디야? 연락 좀 해줘. 메시지는 전송되었지만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준석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반짝이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 반지였습니다. 하연의 결혼 반지가 화장대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흰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준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하연의 글씨체였습니다. 준석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여기까지. 미안하고 고맙고 그리고 안녕. 부디 행복하길.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준석은 비틀거리며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는 벌떡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하연의 옷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연의 신발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연의 화장품들, 칫솔, 수건.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준석은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제야 보였습니다. 책장에 꽂혀있던 하연의 책들이 없다는 것을. 벽에 걸려있던 그녀가 좋아하던 작은 그림도 없다는 것을. 하연아, 준석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텅 빈 집은 메아리만 돌려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하연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야, 하연이 거기 있어? 혹시 연락받았어? 아니요, 오빠. 무슨 일 있어요? 수진아, 하연이 어디 있는지 아니? 제발 알면 말해줘. 저도 몰라요. 최근에 연락도 못 받았는데. 하연의 부모님께도 전화했습니다. 장인어른, 하연이 혹시 그쪽에 갔나요? 뭐? 하연이? 아니, 여기 안 왔는데. 무슨 일이야? 아닙니다.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준석은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연이 정말로 떠났다는 것을. 한마디 말도 없이 혼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사라졌다는 것을. 왜 이렇게까지? 준석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린 날들. 늦게 귀가하며 미안해만 반복했던 날들.
서연과의 프로젝트에 몰두하며 하연을 방치했던 날들. 하연이 우리 괜찮은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던 그날. 파티에서 하연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그날. 내가 뭘 한 거야? 준석은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자신을 믿어준 여자.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좁은 원룸으로 들어온 여자. 하루 14시간씩 일하며 자신의 꿈을 지원했던 여자. 성공의 그림자에서 묵묵히 그를 기다렸던 여자. 그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연은 언제나 거기 있을 것이라고, 자신을 영원히 사랑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차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석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한 CEO, 업계에 주목받는 인물이었던 그는 텅 빈 집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석은 필사적인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회사도 나가지 않고 하연을 찾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하연의 친구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하연이가 어디 있는지 알면 알려줘.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연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준석은 하연이 자주 가던 카페, 미술관, 공원을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혹시라도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하는 희망으로. 하지만 하연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석은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지분 매각 관련해서 서명하실 서류가 있습니다. 지분 매각? 무슨 소리예요? 하연 씨께서 본인 소유 지분 15%를 제3자에게 매각하셨습니다. 대표님의 동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준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연이 지분까지 정리했다는 것은 정말로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연이가 언제 이 절차를 밟았죠? 2개월 전부터 진행하셨습니다. 2개월 전. 준석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회사 창립 파티가 있던 때였습니다. 그가 하연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서연을 무대에 올렸던 그날. 그날 하연은 결심했던 것입니다. 변호사님, 하연이 연락처 아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받았습니다. 준석은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절망했습니다. 2개월. 하연은 2개월 동안 조용히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2개월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서연과 프로젝트 미팅을 하고 투자자들을 만나고 회사 상장을 준비했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석은 수척해졌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회사는 부사장에게 맡겼고 그는 오직 하연을 찾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탐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하연 씨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정말요? 어디에 있어요? 제주도입니다. 한 달 전 제주도에 작은 갤러리를 임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준석은 당장 제주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하연아, 제발.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후회하는지 말할게.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 제발. 제주도에 도착한 준석은 탐정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바닷가 근처의 한적한 곳에 작은 2층 건물이 있었습니다. 1층에는 하연의 정원이라는 갤러리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준석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갤러리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하연의 작품이었습니다. 바다 풍경, 석양, 꽃들. 모두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림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석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곳에 하연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어깨까지 짧게 잘려 있었고 얼굴에는 건강한 햇볕 자국이 있었습니다. 편안한 린넨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준석이 알던 하연과는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슬픔도 외로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평화만이 있었습니다. 하연아,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석 씨, 어떻게 여기를? 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준석은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하연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 한 걸음의 거리감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준석 씨,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하지만 돌아가세요. 하연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석 씨, 이미 늦었어요.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변할게. 정말. 준석 씨. 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떠난 건 준석 씨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아니, 물론 잘못도 있었죠.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저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8년 동안 저는 준석 씨의 아내로만 살았어요. 준석 씨의 꿈을 지원하는 사람으로만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하연이라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하연아, 여기 와서 저는 다시 저를 찾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 제가 하고 싶은 것, 제 꿈. 이 모든 것을요. 하연은 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따뜻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해요, 준석 씨. 정말로요. 그러니 제발 저를 그냥 보내주세요. 하지만 나는 너 없이는. 준석 씨도 행복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미 행복하셨잖아요. 저 없이도요. 그 말이 준석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하연이 곁에 없어도 잘 살았습니다. 회사는 성장했고 성공했고 바빴습니다. 하연의 부재를 알아차리지도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준석 씨. 하지만 이게 우리 둘 모두를 위한 최선이에요. 하연은 갤러리 문을 열었습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준석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의 바다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준석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찾던 하연은 이미 없다는 것을. 그가 사랑했던, 자신만 바라보던 그 여자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하연은 자유로웠습니다. 준석은 천천히 갤러리를 나섰습니다.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하연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모습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준석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걸어 나왔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짠내 나는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함은 이제 하연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준석은 회사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하연이 남긴 편지와 사진들이 보입니다. 그는 가끔씩 그것들을 꺼내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성공은 그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갔다는 것을. 하연은 캠퍼스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입니다. 그녀는 미소를 짓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빛을 내고 있습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때로 우리를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준석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하연은 마침내 자신을 찾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긴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떠나갑니다.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세요. 늦기 전에 오늘도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감사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